드넓은 처각막 아래로 4년간 햇빛과 바람, 비를 맞으며 자란 인삼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인삼은 수확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많다. 먼저 햇빛 차단을 위해서 쳐놓았던 차각막을 걷는다. 이거 왜 거두는 거예요? 네, 이건요. 인삼 캘려면은 이제 다 치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부추막을 다 치야 돼요. 여기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 넓이가 한 2,000평 정도 돼요. 마지기서 한 10마지기? 인삼을 따가운 볕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차각막. 차각막을 제거한 다음 밭에 덮어놓았던 까만 천도 벗겨낸다. 땅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잡초가 자르지 않도록 인삼을 보호하던 천이다. 그런데 단련된 농사꾼들에게도 이 작업은 쉽지 않다. 아야, 자자자자. 알라 왜 안 나와? 이게 잘 안 빠져요? 예, 한번 빼보셔요. 네, 이놈 한번 빼보셔. 진짜요? 아, 예, 한번 빼보셔. 할머니들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오!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 그러면요. 아이,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 해요. 진짜요? 예. 젖먹던 힘까지. 아야, 차차차. 인삼의 재배 기간은 보통 4년에서 6년. 무려 4년 동안 비바람에 다져지고 깊숙이 묻혀있던 터라 흙과 한 몸이 되다시피 한 상태. 인삼 한 뿌리에 8, 90번 손이 간다고 할 만큼 쉽지 않은 농사. 정성으로 키웠으니 거두는 손길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 밭에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나 봐요. 이런 일 다 그래. 그래도 이런 걸 다 하고 살아. 햇빛 올라가 말아보자. 고된 농사일. 있어야 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인삼 농사는 수확도 까다롭다. 이 작업만 3, 4일이 걸린다. 처각막을 걷어내고 나니 남자 작업자들이 눈에 띈다. 처각막을 지지하던 막대 제거 작업. 힘도 필요하지만 위험한 일이다. 아버님 지금 여기 지주목이 얼마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5,000개 정도. 5,000개를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촘촘하게 엮인 5,000개의 지주목. 일일이 분리한 다음 해체한다. 지주목을 하나씩 잡고 돌리는 작업자들. 지주목 하나 뽑느라 안간힘을 쓴다.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 뽑는데 왜 이렇게 애를 먹는 걸까?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습이 나무를 물고 있으면 이게 안 빠져나와요. 이 나무가 그럼 몇 년이나 이렇게 박혀 있는 건데요? 이게 좀 5년 정도? 5년을 박혀 있었으니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견고하다. 막대기를 돌려서 땅과 틈을 벌어지게 한 다음 있는 힘껏 뽑아낸다. 요령과 힘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이다. 30cm가량 깊이 박혀있던 지주목. 온갖 자연의 풍파를 겪으며 인삼을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힘께나 쓰는 장정들도 세월의 힘 앞엔 도리가 없다. (5천여) 개의 지주목이 거의 제거돼 간다. 그런데 튀어나온 못에 찔릴 뻔한 아찔한 순간 다 한두 개씩 붙어 있어가지고 네. 거기 발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팔에 못이 찔리면은 뭐 화장품 좀 삼아 들어가야지. 지주목이 연결된 마디마다 박혀있는 녹슨 못. 마치 흉기처럼 나무 끝에 박혀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간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끝이 안 보이던 지주목 제거 작업이 어느새 끝나간다. 인삼밭이 깨끗하게 정리됐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업을 마친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저 이제 다 빼니까 어떠세요? 속은 시원하면서도 이제 다음 이제 저거 날려려면 이제 아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 3일째 계속되는 힘겨운 작업. 제거한 지주목을 다 옮겨야 작업은 끝이 난다. 이 나무는 또 다른 쓰임이 있다. 또 다른 데 좀 재활용하려고. 아 그냥 버리는 게 예, 아니에요? 예, 예. 인삼 한 뿌리를 만나기까지 농부는 긴 기다림과 수고를 감내한다.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는 게. 처음부터 심을 과정부터 철거할 때까지 다 힘들어요. 인삼밭은 잔일이 많아요. 드디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다. 1차 채굴은 트랙터가 맡는다. 트랙터 뒤에 땅속 작물 수확기를 달아 인삼밭을 오가며 묻혀있던 인삼이 쑥쑥 올라온다. (4년을) 묻혀있던 귀한 보물. 몸통이 굵고 다리가 쭉 뻗은 게 한눈에도 실하다. 그러면 여기 밭에서 총 어느 정도 양이 나올 것 같나요? 키로로 하게 되면 1,500kg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확이다. 트랙터가 인삼밭을 훑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며 인삼을 줍는다. 기계 덕분에 많이 수월해졌다 해도 힘쓸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돌덩이처럼 뭉쳐있는 흙을 부수고 인삼을 꺼내야 한다. 그 흙은 왜 이렇게 깨는 거예요? 어? 예. 이것이 삼이 안 나온 게. 오. 삼이 안 나와. 이거 흙을 깨야 나오지. 아 그냥 잡아 당기면 안 돼요? 안 돼. 뿌리기 다 뿌려줘. 그냥 잡으면 이 뿌리기 다 뿌려줘. 이 뿌리기가 없으면 참기 가치가 없어. 인삼은 가는 뿌리 하나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손으로 흙을 일일이 헤집으며 보물을 캐듯 조심조심 캐야 한다. 한 뿌리 한 뿌리 흙을 털어가며 정성스럽게 거둔다.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얻은 결실이다.
(1500kg의) 인삼을 수확하려면 허리를 펼 틈도 없다. 현기증이 날 만큼 똑같은 자세로 작업을 계속한다. 힘들진 않으세요? 왜요? 이 아님들이 힘들죠. 되게 추하고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주세요. 상하지 않게 주세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종일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드넓은 인삼밭을 오가는 작업자들. 그래도 갈색 땅 속에서 하얀 인삼이 쏙쏙 드러나면 힘든 것도 있고 걸음이 빨라진다. 어느새 포대를 가득 채워가는 인삼. 지난 몇 년 노심초사 인삼을 키워낸 농부의 정성이 한 뿌리에 오롯이 담겨 있다. 길고 긴 수확 작업이 끝을 향해 간다. 하루해가 서쪽 끝에 걸릴 무렵 수확이 끝났다. 인삼은 이제 그냥 시장으로 갖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선별을 해가지고 팔 수밖에 없어요. 선별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충남 금산으로 갈 예정이에요. 이제 농부의 손을 떠나 인삼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인삼의 재배지로 유명한 충청남도 금산. 산으로 둘러싸인 금산은 고지대와 일교차가 큰 날씨, 토질 등 인삼 재배의 최적의 자연 조건으로 인삼의 본고장으로 불린다. 전국적으로 인삼 재배가 확대됐지만 아직도 전국 인삼이 모여드는 인삼 유통의 중심지다. 쌉싸래한 인삼 향기가 풍기는 인삼 도매센터. 여기서는 바로 땅에서 캐내 말리지 않은 상태의 수삼이 거래된다. 대한민국에서 캐는 인삼의 한 80%가 금산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입결돼요, 입결. 동의보감에 정신을 안정시키고 뇌 활동을 돋는다고 기록된 인삼. 가을이 되면 인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 인삼은 들기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이거는 33,000원. 한 채 한 10뿌리 정도, 한 채 한 5뿌리 정도 되는데 45,000원. 잔뿌리가 발달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껍질이 깨끗하고 몸통이 좀 탄탄한 게 좋아요. 건강하게. 인삼은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 인자 모양을 이룰 때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토양의 영양분을 전부 빨아들일 만큼 흡수력이 대단한 인삼. 땅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한 보약인 셈이다. 인삼은 가공하기에 따라 백삼, 수삼, 홍삼, 흑삼 등 이름도 효능도 다양하다. 그럼 여기 이제 나온 삼들은 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나요? 수산물로 갈 수도 있고 생물로요. 그냥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경향도 있고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하나만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가공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충남 금산의 한 인삼 가공 공장. 가을 인삼이 들어오면 이곳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밭에서 캔 상태 그대로 들어온 인삼은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이제 삶을 세척해서 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흙이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인삼 가공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는 세삼 과정으로 시작된다. 흙투성인 인삼은 손으로 씻어내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세탁기처럼 돌아가는 원리로 구석구석 세척한다. 고압 노즐 분사 방식으로 세척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인삼의 표면과 잔뿌리의 손상 없이 이물질과 흙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 추석 명절 전부터 성수기에 들어가는 인삼 가공. 수작업으로는 엄두도 못 낼 물량이다. 하루에 얼마나 세척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0kg 정도 세척하는데요. 제가 빨리 해야지 다음 공정에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세척을 합니다. 하루 세척량 1톤.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 하지만 잠시도 손을 쉬지 않는다. 세척한 인삼이 차곡차곡 쌓인다. 세척을 마치면 다음 작업을 위해 곧바로 이동한다. 여긴 뭐 하는 데예요? 깎는 데예요. 아, 닦았잖아요. 닦았어도 다시 또 안 된 게 많아요. 많아서 또 여기다 쏴야 돼요. 흙이 이런 속에 이런 데 들어간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차 세척을 위한 작업장. 한 번 씻은 인삼을 전부 작업대 위에 다시 쏟는다. 3명의 작업자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인삼. 고압 분사기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척한다. 분사기가 닿는 곳마다 하얗게 변신하는 인삼. 뇌두나 다리 사이는 홈이 깊어서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사람들이 먹는 건데 깨끗하게 해야 돼요. 땅 속에서 4년 넘게 자란 인삼은 화학 비료나 농약은 거의 없다. 다만 가공 과정에 흙이 섞이지 않도록 오로지 물로 씻어내는 게 전부다. 인삼을 많이 찾는 가을철이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고압 분사기를 놓을 틈이 없다. 분사기의 강한 압력 때문에 호스를 진 손에는 더 힘이 들어간다. 사고파요. 이거 다 가면은 그거하고 빼가지고. 놓치면 큰일 나요. 놓치면은 막 위에 사람들 막 다치고 그래요. 하지만 팔이 아프다고 쉴 수도 없다. 분사기를 빨리 돌리지 않으면 인삼이 패여서 못 쓰게 되기 때문. 게다가 분사기가 일으키는 물보라에 금세 옷이 축축하게 젖어온다. 앞치마에 장갑, 마스크까지 무장했지만 비 맞은 사람처럼 다 젖었다. 중간중간 옷을 말리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고 만다. 이렇게 저쪽으로 안 추우세요? 지금은 춥대가 아니게 안 춥지만 이제 겨울에는 춥죠. 겨울에 겨울 입어야 돼. 겨울 입어야 돼. 겨울에. 깨끗한 인삼 한 뿌리를 얻기까지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이 숨어 있다. 세심한 정성을 다해 흙 한 점 남지 않도록 세척을 마친다. 눈에 띄게 뽀얗고 깨끗해진 인삼. 드디어 2차 고압 세척까지 끝났다.
그날 오후 세척을 마친 인삼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졌다. 이제 가공 작업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런데 다시 시작된 손질 작업. 칼로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 세척부터 손질까지 산 넘어 산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새카만 이물질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주면 이렇게 깨끗하잖아. 아 근데 이거 전부 다 한 번씩 다 세척한 삼이잖아요. 흙채 못 하잖아요. 흙이 많으니까 이걸 씻어서 깨끗하게 또 이렇게 손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지에 따라 손질 과정은 약간 달라진다. 가공하지 않고 수삼 자체로 먹거나 당에 졸여서 정과를 만들려면 칼로 살살 긁어 껍질을 벗기는 게 좋다. 그러나 홍삼으로 가공하려면 껍질은 그대로 둔다. 인삼은 가공할 용도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른 걸 쓴다. 홍삼용, 정과용, 절편용 등 맞는 인삼이 따로 있다. 홍삼 찔라고 여기 가리는 거예요. 홍삼은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은 걸로 하고 정과는 이렇게 미끈미끈한 걸로. 이게 포장해 놓으면 이쁘잖아요. 해놓으면. 정과용은 길고 예쁜 인삼을 주로 쓰고 홍삼용 인삼은 남발삼이라고 하는 뿌리가 많은 인삼이 제격이다. 몸통보다 사포닌 함량이 높은 뿌리가 많을수록 홍삼으로 가공할 때 좋은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선별을 마친 인삼은 홍삼 가공을 위해서 증삼기로 이동한다. 인삼을 껍질째 증기를 이용해서 찐 다음 말려서 만드는 홍삼. 찌는 과정에서 빛깔과 성분이 변한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성분이 21종에서 24종까지 이루어지는데 홍삼은 찌게 되면 거기에도 그 33가지 종류가 인체에 유효한 성분이 더 늘어납니다. 꼬박 하루 동안 틈틈이 온도를 달리해가며 지켜봐야 한다. 정과를 만들기 위한 손질 작업장. 인삼을 꿀이나 당에 졸일 때 잘 배어들도록 껍질을 일일이 벗겨야 한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손질 작업. 앞이 안 보일 만큼 쌓인 인삼은 아무리 해도 줄지를 않는다. 오늘 얼마나 해야 돼요? 다 하고 또 이만큼 더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상노동. 또 정과 홍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도 하는 일은 손이 수백 번 가요. 하루 작업 물량은 보통 1000kg. 귀한 인삼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 능숙한 손질로 상처 하나 없이 인삼을 다루는 작업자들. 금산에서 나고 자라 숙명처럼 인삼을 만지게 된 게 벌써 반평생.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온 일. 그들은 겉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깊은 약효를 가진 인삼을 닮아 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8년 됐어요, 38년. 삼 깎는 데가. 20살 때부터 깎았어요. 금산이 고향이니까 금산서 이 삼 깎고 일하는 농사지고 일하는 거 보고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지요. 하루 8시간. 장갑 낀 손에는 늘 칼이 쥐어져 있다.
땅속에서 오랜 시간 견뎌 최고의 약성을 가지고 나온 인삼. 이들의 정성으로 인삼의 가치는 더 깊어진다. 껍질 벗기기까지 끝난 인삼은 전과를 만들기 전 또 하나의 작업이 남아있다. 인삼의 침을 뚫는 당침 작업이다. 인삼을 하나씩 넣고 기계가 돌아가며 수십 개의 침이 인삼의 구멍을 뚫는다. 인삼은 표면이 두꺼워서 구멍이 없으면 당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 가당하고 부어가지고 끓여서 당신 잘 먹어서 제품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침을 써요. 구멍을 뚫지 않으면 인삼이 쪼글쪼글해져서 제대로 된 전과를 만들 수가 없다. 이제 전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모두 마쳤다. 인삼 전과는 홍삼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많은 인삼 가공식품이다. 작업장에 들어서니 수십 개의 가스 버너가 눈에 띈다. 삼 졸이는 데입니다. 전과삼을 만들려고요. 인삼 전과는 대량으로 한 대 넣고 끓이는 게 아닌 소량 조리 방식을 쓴다. 균일한 색과 품질을 위해서다. 아, 이거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10kg 정도 됩니다. 한 번에 얼마나 올라가요? 한 60개 정도 올리죠. 인삼을 꿀이나 당에 절여서 만드는 인삼 전과. 인삼의 쌉쌀한 맛을 줄이고 인삼을 꺼려하는 이들도 먹기 쉽도록 가공한다. 먼저 인삼이 자박자박 잠기도록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한다. 물에 끓여서 단단한 삼이 물러져야 나중에 당이 깊이 배어든다. 금세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인삼. 팔팔 끓기 시작하자 뭔가를 가지고 오는 작업자. 전과의 맛을 내는 올리고당이다. 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당을 먹음으로 해서 삼이 쫀득쫀득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참 예쁘고 또 그러고 이제 감지 역할을 합니다. 전과의 재료는 올리고당과 꿀,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과당을 첨가한다. 3시간 좀 지났을까? 먹음직스런 갈색 빛깔로 변했다. 당을 부어서 서너 시간 끓이면 이렇게 색이 진해진다. 그런데 펄펄 끓는 인삼을 손으로 뒤적이는 작업자. 이게 끓기 시작하면 삼이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해야지 이게 당이 골고루 먹어요. 뜨겁지도 않은지 60여 개의 통마다 일일이 손을 담그며 확인한다. 눈보다 더 정확한 손끝의 감각. 직접 만져보고 눌러보면서 익은 정도를 가늠해 불을 조절한다. 똑같이 그래도 상태에 따라서 졸여지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때문에 하나하나 적절한 불 조절이 관건이다. 불이 너무 세면은 삼이 당이 스며들질 않고 얼룩이지고 제대로 당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쁘게 만들려면 다독거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다독거리면서 삼을 그렇게 끓입니다.
늘 지켜보고 어루만지며 곁을 떠나지 않는 이정인 씨. 애정을 쏟는 만큼 결실은 더 빛이 난다. 정과는 시간과 정성이 만든다. 그런데 이 작업장을 지키는 사람은 이정인 씨 혼자다. 60여 개의 가스불이 내뿜는 열기를 혼자서 감당한다. 숨막히는 더위에 주어지는 휴식이라곤 찬물 한 잔이 전부. 너무 시원하고 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마치 보약을 다리듯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좋은 인삼은 땅의 기운에 사람의 마음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하루를 삶고 졸여서 짙은 갈색으로 변한 인삼. 마지막으로 골고루 색이 나도록 뜸을 들인다. 전과가 다 졸여지면 식혀서 채반에 붓는다. 이제 다 끝난 걸까? 이거는 지금 이제 중간색을 내놓은 거고 다시 더 진하게 꼭 졸입니다. 그래야지 탕도 안 나고 당이 잘 먹어서 쫄깃쫄깃하니 맛이 있고 색도 여러 가지 이쁘고. 어느 정도 색이 밴 인삼을 대형 원통에 가지런히 모은다. 전과가 까만색이 나도록 졸이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통해 식감은 물론 보존성이 좋아진다. 여기서 얼마나 담아야 돼요? 보통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대형 탱크에서 저온으로 5일. 단단하고 깊숙이 단맛이 스민 전과가 탄생한다. 일주일 동안 정성을 들인 인삼 전과. 예로부터 귀한 기호식품으로 지금도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다. 인삼의 쓴맛은 사라지고 쫄깃하고 달콤한 맛을 더했다. 인삼 전과는 인삼을 그대로 섭취하기 힘든 나이 든 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간식으로 그만이다. 보기에도 맛깔스런 전과. 그 깊은 색과 진한 윤기 속에는 많은 이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먹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정성이 많이 들기로는 홍삼도 만만치 않다. 증기로 찐 홍삼을 말리는 자연 건조장.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햇빛 아래 서서히 말린다. 자연광으로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요. 이제 낮에는 좀 마르고 저녁에는 좀 수분을 좀 먹고 또 낮에는 또 말리고 이런 과정을 하면 이제 색깔이 약간 또 갈색이면서 깊은 맛이 일어나요. 건조한 홍삼은 보존성이 높아지고 약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 면역력을 좋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인삼의 사포닌. 인삼에 열을 가해서 홍삼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함량이 더욱 많아진다고 한다.
홍삼은 뿌리삼으로도 나가지만 농축액도 찾는 이들이 많다. 농축액을 추출하기 전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자. 추출 후에는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청소가 아주 중요하다. 홍삼 제품 추출기에 넣어야 돼서 깨끗이 닦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몸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금 전까지 농축액을 보관하고 있던지라 금세 습기로 가득 찬다. 찜질방 온것 같습니다. 기계 온도는 40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50도 되는 것 같아요. 들러붙은 찌꺼기를 말끔히 닦아야 홍삼 농축액에 불순물이 안 생긴다. 나오니까 좋네요. 성공. 여기가 성공이네요. 작업자의 수고로 추출 준비를 모두 마쳤다. 홍삼의 몸통부터 다리, 뿌리까지 다 들어가는 농축액. 홍삼을 채운 자루를 빈틈없이 쌓는다. 잘 싸놔야 추출도 잘 되고 잘 못 쌓으면은 이게 물 때문에 둥둥 떠다녀서 추출이 안 되고 막 버리는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마시는 홍삼 농축액. 간편하게 마시기 좋은 반면 추출 과정에서 진액이 손실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좋은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저온에서 48시간 추출한다. 인삼 가공은 어느 것 하나 빨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천천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한다. 여러 사람들 우리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흐뭇하고 기뻐요. 금산의 한 농가. 마당에 내걸린 가마솥이 장작불에 펄펄 끓고 있다. 가마솥 안에 든 것은 아주 새까만 인삼. 마치 탄 것처럼 시커멓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9번 찐 흑삼이에요. 홍삼이 2~3번 찌고 말리는 데 비해서 흑삼은 9증9포, 즉 9번 찌고 말린다. 긴 시간과 노력으로 인삼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흑삼은 가마솥을 사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 먼저 깨끗이 세척한 수삼을 물에 닿지 않도록 넣고 전기를 이용해서 찐다. 처음에 전기가 일어나도록 센 불로 시작한다. 이렇게 찌고 완전히 말리고 다시 찌기를 9번. 그동안 내내 불 앞을 지킨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과 인내. 가업을 잇는 건 쉽지 않다. 지난번 일단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물이 넘쳐버리면 삼에 물이 닿아서 진액이 빠져버리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죠. 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하면 또 삼이 안 쪄지고. 비법이란 없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 흐물흐물하면 좋죠. 인삼을 다루는 일은 시간을 견디는 일이다. 푹 들어갔잖아 이렇게. 이러면 돼. 끝. 한 번 찌고 나면 건조장에서 자연 건조시킨다. 요거를 말리면은 말리면서 색이 좀 더 붉게 돼요. 50일 넘게 말린 흑삼. 시간의 빛깔이 켜켜이 쌓여있다. 2~3일씩 말리다 보면 3, 9, 27 빨라도 이게 한 달에 남짓 걸린 거예요. 50일 걸려야 돼.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자연이 준 선물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과정. 그 뒤에는 무수한 손길과 정성이 담겨 있다. When everyone talks and nobody listens, the message is harder to